틱 증상은 다른 행동들과 달리 특정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신경계의 문제로 인해 유발되다 보니 아이들의 신경 상태에 따라서 증상의 증감이 있게 됩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부모님께 혼날 때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TV나 영상을 볼 때 더 심해지거나 잠들기 전에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증상이 특정한 상황에서 더 심해진다면 틱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틱이 점차 심해지는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다음 증상들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들이라면 아이의 내재되어 있는 뇌불균형의 문제가 심한 경우들이고, 그런 경우는 틱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긴장이나 불안 또는 강박적인 기질을 동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내재된 신경불균형이 심할수록 뇌의 변형계라는 영역에서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긴장, 불안, 강박 등의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학년이 바뀐다든지 밖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난다든지 이런 상황들에서 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증상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뇌불균형이 심할수록 자기조절 영역인 이 전두엽 발달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더라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쉽게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죠. 세 번째로 감각이 너무 예민하다던가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속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경의 불균형 발달은 감각신경을 과민하게 만들고 운동신경은 좀 저하되게 만듭니다. 감각이 과민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청소기 소리나 드라이기 소리에 귀를 막거나 이런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또 촉감이 예민해서 어떤 아이들은 옷의 라벨을 모두 제거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생활에서 잘 부딪히거나 잘 넘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공을 던지고 받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든지, 또 평소에도 앉아있는 자세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너무 과민하다든지 운동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생활에서 뇌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들은 틱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겠죠. 네 번째로 수면, 면역, 소화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중간에 자꾸 깬다든지 꿈을 자주 꾸는 등 이런 수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항상 피곤한 상태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염이나 감기가 자주 걸리는 경우는 코나 목 쪽이 자꾸 예민해지니까 그쪽과 관련된 음성 틱들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장이 약한 아이들은 틱 증상이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식단 조절을 해야 하기도 하죠. 그 밖에도 잠꼬대나 멀미,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그런 빈뇨 증상,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두통이나 복통 등의 문제들은 아이들에게 좀 내재되어 있는 신경의 불균형 문제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약시나 사시, 이갈이나 부정교합, 측만증 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신경 발달이 잘 안 되면 신경축 자체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약시나 사시 같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이갈이나 부정교합,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발달하게 되는 측만증,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내재되어 있는 뇌불균형의 문제가 다른 쪽으로 드러나게 된 경우이고, 당연히 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런 신경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비해서 틱 증상이 심해지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잡초가 이게 겉에 드러난 부분들을 아무리 없애도
뿌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다시 무성하게 자라나겠죠. 이것처럼 틱을 치료할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틱 증상만을 관찰해서는 안 되고요. 아이의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뇌의 균형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뇌마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